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농업뉴스 정혁훈 농업전문기자입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19 덕에 대박난 트랙터 수출입니다. 국산 농기계 수출이 작년에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는 소식인데요. 그 중심에는 중소형 트랙터가 있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건데요. 바로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고 집이나 세컨하우스 혹은 취미로 일구는 농장에서 작은 트랙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 농기계 공업 협동조합 발표를 보면요. 작년 농기계 수출액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0억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350억 원에 달했다죠. 이는 직전 연도에 비해 41% 늘어난 수치거든요. 연말까지 따지면 13억 달러, 1조 5,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히 역대 최고액입니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형 트랙터인데요.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8억 달러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베트남 등의 순이고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취미로 농장을 가꾸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하비 파머입니다. 이들이 70마력 이하의 중소형 트랙터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한국산 제품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덕분에 요즘 우리나라 농기계 업체들이 아주 잘 나갑니다. 대동은 창사 이래 최초로 작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LSM 트론이나 TYM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요즘 트랙터도 자동차처럼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첨단 자율주행 트랙터 수출도 앞으로 많이 늘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CPTPP 가입에 반발하는 농업계입니다. 여러분 CPTPP를 아십니까? 영어로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인데요. 우리말로 풀면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동반자 협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CPTPP 가입 신청서를 올해 4월 중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죠. CPTPP가 뭐길래 농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걸까요? CPTPP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경제 동맹체의 하나인데요. 그 출발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였습니다.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 기조가 보호무역으로 급변하자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이 빠지고 일본 주도로 만들어진 경제 동맹체가 바로 CPTPP죠. 환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 즉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총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12월 발효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한미 FTA 같은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열심히 체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은 CP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빠진 데다가 일본이 주도하기 때문이죠. 자칫 우리가 CPTPP에 가입했다가 일본산 부품 소재에 대한 수입 관세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제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거죠. 그런데 상황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자 CPTPP에 가입할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FTA든 CPTPP든 자유무역, 즉 개방은 우리 농업계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 CPTPP의 경우는 우리 농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연구 분석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입 후발주자에서 현재 CPTPP의 농축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인 96.3%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 철폐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임기가 5월에 끝나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가 CPTPP 가입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농업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선 후보들의 농지 공약 극과 극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농업 분야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공약의 성격상 아무래도 장밋빛 약속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농촌 주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내걸었죠. 윤석열 후보는 농업 직불금을 5조 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합니다. 누가 당선되든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공약이 늘 그렇듯 실제로 그대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른 공약들과 달리 뚜렷하게 대척점을 보이는 공약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농지에 대한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 원칙을 더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후보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말합니다. 비자기형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해야 된다고도 말하고요.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윤석열 후보는 현실성 떨어지는 경자유전 원칙 대신에 경자용전 원칙을 적용하자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에 따라 윤 후보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을 도입하자고 합니다. 고령의 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죠. 그런 식으로 농지가 농지은행으로 모아지면 이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농지를 바라보는 철학이 두 후보는 완전 정반대인 거죠. 어느 쪽이 이 시대에 더 들어맞는지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 새로운 공약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읽어주는 농업 뉴스 정혁훈 농업 전문 기자였습니다.